끌어당김 하면 노력 안 해도 되나요? 그냥 바라고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돼요? 노력은 대체 얼마나 해야 하죠? 이 질문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냥 믿어. 우주가 다 가져다 줘. 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이 둘 중 하나일 거야. 근데 이 두 대답 중 어느 쪽도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잖아? 당연해. 애초에 질문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흔히 목표를 위해 현재의 나를 지우고 기계처럼 채찍질하는 걸 노력이라고 불러. 하지만 이건 끌어당김과 가장 거리가 먼 상태일 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에너지야.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그때 행복할게. 지금의 나는 그때를 위해 불타서 희생돼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하는 노력은 역설적으로 더 큰 결핍의 현실만 불러오게 돼. 진짜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우리랑 정반대로 움직여. 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가장 밀도 있게 즐기는 법을 알고 있어. 내면의 상태가 목적지에 먼저 가 있고 그 즐거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열에 대한 이야기야.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앞으로 어떤 결의 노력을 해야 운의 흐름에 올라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인생이 유독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 딱히 조건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운이 좋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그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현실보다 내면의 상태를 먼저 결정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지. 어제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인지, 주식창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러고는 그날의 기분을 현실에 맡겨버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아 진짜 인생 팍팍하다. 돈 많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즉,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나서 내 감정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현실한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자율주행 모드를 켠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반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기 전에 내면의 상태를 먼저 결정해. 이게 어떤 건지 내가 딱 맞는 사람 한 명을 예로 들어줄게. 나는 사실 연예인한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노래가 좋아서 듣는 가수는 많지만 그 사람의 삶까지 궁금해하는 경우는 드물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진짜 궁금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중 한 명이 이찬혁이야. 이 사람을 내가 특히 주목하는 건 딱 하나야. 예전 인터뷰에서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했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좋아졌어. 이건 단순히 노력으로 나를 희생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해. 미래의 내가 이미 멋진 모습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노력을 안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야.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겠지. 실제로 이찬혁은 앨범을 낼 때마다 방향이 확확 바뀌어. 어떤 때는 귀여운 동생 같다가 어떤 때는 철학자 같고 파격적인 실험 예술가 같을 때도 있어. 외부의 비아냥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계속해.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남들에게 쫓기거나 억지로 달리는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아. 결과에 목매는 조급함 대신 지금 자기가 하는 것들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특유의 여유가 느껴질 뿐이야. 결국 나를 믿는 에너지가 노력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야.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핵심이 시작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감정이 결정돼. 통장 잔고를 보고 불안해지고 지금 상황을 보고 기대치를 낮추고 주변 반응을 눈치 보면서 자신감이 흔들려. 하지만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반대야.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내면의 상태를 먼저 설정해. 이미 잘 되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이미 원하는 걸 향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여. 이게 억지 정신 승리나 자기 최면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 상태가 실제로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현실보다 앞으로 되어갈 자기가 더 실감나거든. 이찬혁이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비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여기서 나와.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기준점이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 있으니까. 이게 끌어당김이랑 연결되는 지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끌어당김은 내가 없는 걸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야.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건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돈이 없고 합격을 못한 상태예요 라는 결핍의 주파수를 계속 강화하는 거야. 간절함은 오히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 하지만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 이미 그 흐름에 올라탔다는 느낌을 유지해. 이게 완전히 다른 주파수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면 상태만 바꾸면 다 된다는 게 아니야. 그 상태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해.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져. 예를 들어볼게.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두 사람이 있어. 한 명은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드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해 라는 압박감으로 사업을 시작해. 다른 한 명은 이거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나는 원래 이런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해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둘 다 똑같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가 어떨까? 첫 번째 사람은 일이 조금만 꼬여도 불안이 터져버려.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깔려 있으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더 무리한 선택을 하게 돼.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적이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 그 안정감이 더 좋은 선택을 만들고 결국 더 좋은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오게 돼. 이게 바로 끌어당김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야. 마법이 아니야. 너의 내면 상태가 행동의 질을 결정하고 그 행동의 질이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을 정렬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노력이라고 부르는 그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걸까? 두 번째,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에만 초점이 가 있거든? 합격만 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이 벌리면 그때부터 즐겨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억지로 버티면서 참아야 하는 거야. 겉으로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표정이 항상 어두운 사람들 있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다 희생시키고 있는 느낌. 이 상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결핍이야. 지금 나는 부족하다. 지금 내 현실은 싫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현실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여기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를 해줄게. 혹시 안 본 사람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주인공 검프는 지능이 좀 낮고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기구를 끼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야. 아버지도 없이 자랐고 시작부터 조건이 엄청 불리했지.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베트남 전쟁 영웅이 되고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새우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애플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인생이야. 검프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 계획을 세운 게 아니야. 분석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해. 눈앞에 있는 걸 그냥 해.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탁구 치라고 하면 쳐. 이게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검프가 어느 날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달리고 싶어서 달렸어. 그게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을 횡단해. 미디어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뒤따라 달리고 다들 거기서 엄청난 의미를 찾으려고 해. 근데 검프가 달리기를 멈추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 그냥 그거야. 검프는 달리는 동안 뭔가를 증명하려는 욕심이 없었어.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것도 없었어. 그냥 달린 거야.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검프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거기까지 가면 그때 즐겨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 지금 이 순간을 NPC처럼 자율주행으로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달릴 때 달리는 걸 온전히 느꼈고 새우를 잡을 땐 그 바다를 온전히 살았어. 이게 거창한 게 아니야. 지금 마시는 커피가 따뜻하다는 것, 오늘 하늘이 좀 맑다는 것, 길가에 핀 꽃이 예뻐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는 것, 이런 작은 감각들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게 진짜 노력이야. 피 터지게 현실을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 노력 말고 매 순간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지금 이 현실을 사랑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진짜야.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현실을 밟고 있던 브레이크가 사라져. 보통 우리는 지금 이게 맞는 건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도 밟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엔진 소리만 요란하고 차가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검프는 브레이크 자체가 없어. 맞다 틀리다 따지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예 없으니까 그 에너지가 몽땅 행동으로만 쏟아지는 거지. 이건 단순히 생각 좀 비워라는 뻔한 소리가 아니야. 내면의 상태가 향하고 싶은 그 느낌에 딱 맞춰져 있으면 잡생각은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져. 진짜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나 게임에 집중할 때 딴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 않잖아? 그거랑 똑같아. 우리가 검프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완벽한 준비, 확실한 확신.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해.
잘 되면 좋고 어떻게 되든 뭔가 열려. 이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끌어당김이랑 노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야. 무겁게 비장하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해보는 거. 그 에너지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가거든. 세 번째,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하면 어떻게 되겠지를 믿어. 이게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포인트야. 노력을 믿는 거랑 과정을 믿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노력을 믿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믿어.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결과를 확인해. 왜 아직 안 오지? 이만큼 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확인이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해.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번아웃이 와.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오래 버티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지?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뭔가 표정이 없고 생기가 없어. 달리고 있는데 즐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야. 반면에 과정을 믿는 사람은 달라.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내가 움직이면 무언가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과를 조급하게 확인하지 않는 거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포레스트 검프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알아?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너가 뭘 집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다야.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인생은 운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검프의 인생을 보면 진짜 의미가 다 보여. 어차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내 손에 든 초콜릿 하나를 의심 없이 온전하게 즐기라는 뜻이거든. 영화에서 검프가 새우잡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딱 그랬어. 이걸 하면 얼마가 남고 몇 년 뒤에 빌딩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게 아니야. 죽은 친구 버바가 새우를 너무 좋아했고 그게 친구의 꿈이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해본 거야. 손익계산도 없고 성공에 대한 집착도 없었어. 그냥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기막힌 타이밍에 태풍이 와서 다른 배들은 다 뒤집혔는데 검프의 배만 살아남아서 바다의 새우를 다 쓸어담게 돼. 이게 단순히 영화 속의 운일까?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있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판단을 하게 돼.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리한 선택도 안 하고 조급함이 없으니까 타이밍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야.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 바로 성공의 물결이야. 인생은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과 같다는 거지.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이 파도를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고 해. 파도가 오는 방향도 무시하고 자기의 좁은 시야로 나는 꼭 이쪽으로 가야 해 라며 파도와 정면으로 싸워. 온몸에 힘을 빡 주고 노를 젓는데 결국 파도에 휩쓸려서 물만 먹고 기진맥진해져. 이게 바로 내 의지로만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상태야.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진도는 안 나가는 거지. 반면에 인생이 술술 풀리는 프로서퍼들은 어떨까? 그들은 파도의 힘을 거스르지 않아. 일단 좋은 파도가 온다는 걸 믿고 파도의 흐름에 내 몸을 슬쩍 올라타. 그리고 그 파도가 주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서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파도 위에 올라타기까지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패들링, 즉 노력을 해. 하지만 일단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파도의 힘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끌어당김과 노력이 하나가 된 정렬된 상태야.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좁은 시야로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당장 보상이 와야 해 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나는 지금 충분히 패들링을 하고 있어. 이제 곧 큰 파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유있게 기다려. 오늘 내가 한 시도가 당장 큰 성과로 안 이어져도 당황하지 않아. 아직 내 파도가 안 왔을 뿐이야. 하지만 바다는 계속 파도를 보내주니까 나는 다음 파도를 위해 계속 패들링을 즐기고 있으면 돼 라고 믿는 거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은 여유로울 수 있는 거지. 결과를 억지로 낚아채려고 하기보다 거대한 운의 흐름이 나를 밀어줄 수 있도록 내 몸을 맡기는 거야. 이제 정리해볼게.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이 좋거나 선택받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뭔지 다시 짚어줄게. 첫째, 내면의 상태를 먼저 결정한다. 내가 탈 파도의 방향을 정하고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다. 둘째, 과정 자체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파도를 기다리는 그 지루한 패들링 시간조차 바다를 즐기는 놀이로 만든다. 셋째, 하면 열린다는 걸 믿고 실제로 움직인다. 파도가 올 때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져 흐름에 올라탄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끌어당김과 노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끌어당김이 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야. 노력이 끌어당김을 만드는 것도 아니야. 둘은 하나로 합쳐져야 해. 내면이 정렬된 상태에서 파도를 타듯 즐겁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이야.
그럼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봐. 거창한 결과 말고 그 과정 중에서 너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패들링을 하나 찾아봐. 작아도 돼. 그 작은 움직임이 너를 인생에서 가장 크고 멋진 파도 위로 데려다 줄 거니까. 자, 이제 댓글에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을 써줘. 거창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오늘 처음으로 그냥 뭐뭐를 해봤어. 나는 매일 조금씩 살아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 이런 것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글로 쓰는 순간 그게 우주한테 하는 선언이 되는 거야. 내가 다 읽으면서 응원해줄게.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